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길은 북적거렸고 재래시장은 모처럼 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언젠가부터 자취를 감췄던 허수아비들이 추석을 앞둔 한 농촌에 빼곡히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개막한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의 현재와 과거를 담은 지역 밀착형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가을 달빛이 유난히 좋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귀성 차량들로 고향길은 북적거렸고 재래시장은 모처럼 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추석 연휴 표정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윤기가 흐르는 송편이 떡집 가판대 가운데에 자리 잡았습니다. 싱싱한 나무를 골라 담는 손길이 분주하고 모처럼 대목을 맞은 상인의 밝은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메웁니다.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물가에 장바구니가 가벼워지지만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딸 사이, 아들 며느리 다 와서 그래서 맛있게 먹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려고요. 추석을 맞아 시장에는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두 손은 무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고향집은 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동안 못 나눴던 가족 간의 정과 사랑도 확인합니다. 안 봤던 형제들 보고 조카들 보고 그러니까 좋고 또 음식들 차려놓고 이렇게 즐거운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광주 버스터미널과 KTX 광주 송정역에서는 손에 선물 꾸러미를 든 귀성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넘쳐났습니다. 고향을 찾은 사람들이나 맞이하는 사람 모두 양손은 무겁고 마음은 넉넉한 날. 바로 추석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췄던 허수아비들이 추석을 앞둔 한 농촌에 빼곡히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이 활발한 교류를 약속하며 함께 힘을 모은 결실이라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초가을 들녘 도로변에 명절 귀성객들을 반기듯 허수아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음료수 캔을 목걸이로 두른 어우동에 레게머리의 여성 댄서까지. 여수시 소라면 가사마을 주변 도로에 400여 개나 들어서 2km 구간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정감 있는 모습들에 명절 고향을 찾은 귀성객도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들도 눈길을 뺏깁니다. 가을 분위기가 너무 물씬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이 전부 다 작품들이 달라가지고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허수아비들이 다시 나타난 들녘. 특히 농촌 주민들과 도시민들이 함께 손을 모아 만들어낸 가을 풍경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는 도심권 100여 가정이 의기투합해 허수아비 만들기에 전념하기를 보르며 시의 지원과 시민단체의 아이디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아이들이 이런 허수아비 존재를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허수아비 제작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의 농촌을 이해하는 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준비 기획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민과 관, 도시와 농촌이 연대해 허수아비 축제도 함께 개최하는 등 도농 교류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교류하면서 공존하는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더 고민하고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부모와 가족,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섞여드는 한가위 대명절. 가을과 풍요의 상징인 허수아비가 도농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불균형을 줄이는 소중한 매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는 가족 특별 프로그램 두근두근 컬처랜드를 추석 연휴 동안 어린이 문화원과 야외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놀이를 통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두루 경험할 수 있고 명작 애니메이션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추석 다음 날인 16일까지는 어린이 문화원 체험관과 문화창조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나주와 담양 28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보름달 보실 가능성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오늘도 안개가 짙은데요.
화순과 보성, 한평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운전하실 때 차량 앞뒤 간격 넉넉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권에 들면서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 20.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27도, 화순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8도, 보성이 2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시골 마을을 지나면서 흉가로 바뀌어버린 빈집들 한두 채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빈집들이 고향마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모인 김에 빈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국도 1호선 주변의 한 마을. 마당이 꽤 넓은 이 집은 벌써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잡초는 어른 키만큼 자랐고 기와집 곳곳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흉가입니다. 저 여러 사람이 넣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게 문제예요. 진짜 배기 싫잖아요. 거처를 도시로 옮긴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정리하지 않은 빈집이 태반입니다. 시골집은 팔아봐야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같은 빈집은 전남 22개 시군에만 11,000여 채에 이르고 70%는 정비나 보수가 시급한 상태인데 사유재산이라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 소유분들이 많아. 저 개인 재산권이라서 저희 임의대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제법 많아지고 있지만 매물로 나온 빈집은 전체의 3%에 불과한 상태. 흉가처럼 방치된 고향집을 팔지 않겠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 출향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게 고향 이웃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손님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대 귀금속을 훔쳐달라는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금은방에서 진열대에 나와 있는 시가 5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달라는 혐의로 34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귀금속 주인과 아는 사이였던 이 씨는 금목걸이를 사겠다고 속여 시선을 돌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경주에 이어 완도 해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7분에 완도군 남서쪽 44km 해역에서 진도 2.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감한 사람들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지진입니다. 전남에서는 올 들어 모두 3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가 성추행 의혹에 불거진 광주 모 학교 여자 배구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구협회는 해당 학교 지도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사과한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학교 배구팀 여학생들은 코치가 신체 일부분을 만지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50억여 원의 규모의 완도 전복 집단 폐사 원인이 적조와 고소온 등 복합 영향 때문이라는 남해수산연구소의 발표에 따라 보험 보상과 재해복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253억 원은 수협과 자문기관 검토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고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61억 원은 농업재해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전라남도는 복구 지원에 필요한 국비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배정받은 대로 지급하고 지방비는 예비비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광주 유수 다녀가셨죠? 네. 그 뒤에 바로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대권 도전한다는 얘기죠? 뭐 선언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뭐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런 정도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혁명적 변화 이게 어떤 변화일까 아직 감은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단순한 권력 담당자들의 교체 정도가 아니라 국민 속에서 국민들의 절박한 이 절망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뭔가 근본적이고 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데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단순한 지역적인 변화, 부분적 변화 정도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찾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인,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지금까지 정치가 이제 정치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소위 정치인들로 분류되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상층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을 통해 세력을 만들면 그중에 가장 큰 세력이 이제 국민을 동원해서 정치적 권력을 뭐 장악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왔는데 이제는 그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좌절 이런 것들을 이제 분노에서 희망으로 전환해 가기 위한 그러니까 조직, 힘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모이는 에너지를 누가 수렴하느냐로 아마 내년에 이 큰 정치 일정도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가 관심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뭐 지원자들은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뭐 난 이래서 더 비기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국민 속에서 국민들의 언어로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 기득권자가 아닌 게 불리한 요소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속에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기폭제로 지금 작동하게 되는 시대에는 저처럼 변방에서 국민 속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선택될 가능성이 어쩌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민주안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대세론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걸 뭐 깰 만한 뭐 방안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대세가 아니면 이상한 것이고 그러나 대세는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길 이런 갈망을 본다면 저는 바뀌는 게 외려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청년배당을 비롯해서 톡톡 튀는 정책, 뭐 아이디어 이런 걸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스타시잖아요. 그래서 마니아층이 있는 반면에 외연 확장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했던 좀 선도적 정책, 실제적 성과가 그야말로 진보층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분당이라고 하는, 판교라고 하는 이 소위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실제로 저희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진보 진영 또 소위 야당이 국민에게 보여줘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유능하고 깨끗하다면 진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과 그다음에 신뢰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작지만 일부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보수 쪽에서는 시장님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선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비판 더 거세지고 그럴 텐데 이겨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 또는 여당으로부터 포퓰리즘이라든지 뭐 퍼주기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걸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적 성과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포퓰리즘 비난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주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4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 이런 데다가 버리는 게 낫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 대표가 호남 연대를 주장할 정도로 이제 호남을 향한 정치권의 구애가 뜨겁습니다. 내년 대선의 호남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호남이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한민국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혼란을 겪는지는 몰라도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 질서를 위한 결단을 호남이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변화를 위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광주 시민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추석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가 각 정당과 후보들의 대선 공약에 반영할 대형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할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내외의 전문가 집단을 총동원해 아이디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과 경제 동향은 물론 정부와 각 시도의 움직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발굴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난 2일 개막한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의 현재와 과거를 담은 지역 밀착형 작품이 많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각 전시실은 작품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독특한 분위기로 연출되고 관람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널따란 서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주제인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잘 드러낸 이 작품은 80년 5.18 때 시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녹두 서점을 재현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 춤을 추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5.18의 상처를 간직한 여성들에게서 영감을 얻은 네덜란드의 한 작가는 치유를 위한 공간을 작품 안에 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고맙고 좋지요. 푸른 불빛을 따라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면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이자 저술가인 히토 스타이얼의 작품이 기다립니다. 소풍을 나온 듯 편하게 피크닉 의자에 앉아 그의 대표작인 태양의 공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작품들로 채워진 제2전시실은 하나의 커다란 암흑상자로 구성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가들이 바라본 다양한 세상이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관객과 만납니다. 이번 비엔날레 신진 작가 예술상을 받은 전소정 작가의 작품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작품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영상 작품들도 많고 좀 색다른 것 같아서 새롭고 독창적인 그런 것들이 또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시대를 탐색하기도 하고 상상력을 불어넣기도 하는 250여 점의 작품들이 광주의 가을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철거 작업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8억 8천만 원을 비롯해 25억 원의 예산으로 우레탄 운동장과 트랙 철거 작업이 이뤄집니다. 현재는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2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신세계학교 트랙이나 운동장에서는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는데 자연 친화적인 마사토로 교체됩니다. 지역 건설업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사액은 감소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건설업 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 수는 모두 1,950개로 2013년에 비해 7.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광주 지역 업체의 건설 공사액은 11.7%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같은 기간에 건설업체 수는 5.0% 증가한 반면 건설 공사액은 7.6% 감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공립단설유치원이 들어섭니다.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은 최근 빛가람 혁신도시에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는 나주시가 3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이 유치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6세 이하 아동이 2,400여 명에 이르는 등 인구가 늘고 있지만 보육시설 등 교육 인프라는 크게 부족합니다. 올해 벼 수확량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높은 일조량과 태풍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지 않아 전체 2,100여 헥타르에서 15,000여 톤의 벼를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바르당 생산량도 715kg으로 지난해보다 6%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추석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가 벼 적기 수확 시기라며 병해충 방제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닷새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수해양수산과학관과 구례 섬진강 어류생태관을 정상 개관합니다. 해양수산과학관과 섬진강 어류생태관은 전남에 서식하는 다양한 수계 동식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부한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시관들은 이와 함께 인근 여수세계 박람회장, 지리산 국립공원 등과 지리적으로 연계해 연휴 관광객들에게도 의미 있는 볼거리와 쉼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